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늦어도 10월 정기국회 때까지는 마무리될 거라고 하죠. 검찰 개혁법도 이때까지는 통과가 될 거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관련된 시안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관련된 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이 기존에 지금까지 나와 있던 이 검찰 개혁안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검찰 개혁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각계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준비한 아시다시피 국정기획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인수위원회가 없어가지고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했던 게 국정기획위원회였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실상 검찰 개혁안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개혁위원회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이 이문정 검사장님이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검찰 개혁안은 이문정 안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민주당 안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이게 민주당 안이 아니라 이문정 안이에요. 근데 이 이문정 안에 지금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 바로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자, 이를 두고 지금 현재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관직을 그만둬라. 장관직 사퇴하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수박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이라고 하더니 친명은 무슨 개뿔 이런 비판도 나와요. 정성호 장관이 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울 수는 있으나 이재명과 정책적으로는 이 접점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친명이라면 이재명의 정책과 가까워야 하는데 이재명의 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정성호 장관이란 거죠.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정성호 장관이 한 발 물러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다. 내가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져 오면은 거기 따르겠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성호 장관의 행보 때문에 비난이 지금 중단되진 않고 있어요. 계속 오히려 한 발 물러서니까 더 많은 비난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정성호의 검찰 개혁안이 어떤 거길래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걸까요? 자, 이게 보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자, 이게 법무부와 민주당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법무부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정성호 안이고요. 민주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문정 안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검찰청을 수사 전담, 기소 전담 조직으로 두 개로 쪼갠다 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폐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검찰청을 두 개로 쪼개서 기소청, 공소청과 중수청 이렇게 나누는 걸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의 검찰은 폐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그러니까 정성호 안이나 민주당 안은 차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민주당은 검찰청이란 이름 자체도 없애버리자고 하는 판인데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남겨주자. 지금의 앞으로 새로 생길 공소청, 기소청을 검찰청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얘기도 아닙니다.
이 정성호 검찰개혁 안에서 제일 핵심되는 부분은 바로 중수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일 핵심되는 부분이 중수청.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공소청을 검찰청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유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성호 장관의 주장인데, 이게 사실 헌법 개정 문제와 얽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내용을, 헌법 규정을 보면은 검찰청이라는 말은 없는데 검사와 검찰총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검사와 검찰총장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라는 놈도 있어야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놈도 있어야 돼.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이 헌법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임명을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야. 따라서 검찰청을 완전히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수장이잖아. 그러니까 없애지를 못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공소청으로 할 게 아니라 공소청의 역할을 하지만 이름만 검찰청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헌법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공소청이냐 검찰청이냐 이 이름의 문제가 아니고 중수청이 제일 문제인 겁니다. 중수청, 이게 바로 지금 정성호 안과 민주당 안에 큰 차이가 있어요. 중수청, 결국에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자는 것이고 민주당 기존안은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것이냐 행안부에 둘 것이냐, 요게 가장 큰 차이인 겁니다.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도 있죠. 국가수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정성호 장관은 그거는 말라고 놔두노. 그건 그런 거는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수사위원회, 국가수사위원회는 두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는 게 정성호 장관의 얘기고요. 민주당안은 국무총리 안에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자, 뭐 이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되는 것은 이 중수청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안부 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안부 산하일 때 장점이 있고요. 법무부 산하일 때 장점이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두면은 기존의 검찰 조직이 법무부에 그대로 남는 게 됩니다. 기존의 검찰 조직은 두 개로 쪼개지긴 하지만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이 행안부로 넘어가게 되면 합치는 게 좀 어렵죠. 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중수청이 어디로 가느냐, 행안부 밑에 가느냐, 법무부 밑에 가느냐는 중요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은 인적 청산이라고 생각해요. 법무부에 두든 행안부에 두든 적폐 검찰, 정치 검찰들을 싹 털어내고 간다면 솔직히 어디에 둔다 한들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겁니다. 행안부에 갖다 놔도요, 나중에 이상한 놈이, 윤석열 같은 놈이 다시 집권해가지고 바꾸겠다 그러면 바꿔버리면 돼요. 네. 그렇지만 인적 청산을 해두고 나면은 조직의 성격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국정원의 정치 개입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국정원 애들이 댓글 부대 운영하고 그랬잖아요. 요새 국정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댓글 부대를 지금 현재로서는 못 운영합니다. 국정원에 있던 애들, 옛날에 댓글 부대 운영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지금 퇴직해가지고 몰래 뭐 정강호 밑에 들어가서 하든 아니면 뭐 소년보 밑에 들어가서 하든 그렇게 음성적인 어떤 사적 조직으로 댓글 부대가 있지만 국정원에서 운영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것은 국정원에서 이른바 인적 청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국내 정치에 계속 개입해왔던 그런 걸로 업을 삼았던 국정원 직원들 싹 다 내보내버린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국정원이 정치에 쉽게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따라서 검찰을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려면은 나쁜 짓 하는 검사들을 내쫓아야 돼. 걔네들을 내쫓고 난 다음에 검찰청을 법무부에 둘 것인지 행안부에 둘 것인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때 가면은 그걸 어디에 둔다 한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요, 저는 이 중수청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다? 자, 여러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완 수사권과 전권 송치주의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보완 수사권은 뭘 의미하느냐? 만약에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에서 보니까 이 수사가 엉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의 제도상으로 보자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제도로 보자면, 검찰이 다시 경찰에 보냅니다. 야, 이거 이대로 안 돼. 이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줘. 라고 해서 보내요.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해요.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검찰은 수사에 이러이러한 점이 미진하니까 다시 수사해 주세요 하고 보내는 게만 한 겁니다. 이게 보완 수사 요구권인데 보완 수사권이 되면 어떻게 된다? 자,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또 송치를 해왔어. 근데 뭐야, 수사가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한다? 검사가 내가 그럼 보완 수사하지.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검찰청과 기소청으로 나누는 이유가 뭔데?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완 수사권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검사는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수사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수청이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검찰청이 두 개가 생기는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보완 수사권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중수청이 어디에 가느냐보다 심각한 게 바로 보완 수사권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뭐 행안부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보완 수사권이에요. 검사가 보완 수사한다라고 하고 그냥 수사를 해버릴 수도 있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검찰이 두 개로 쪼개졌어. 그래서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졌어. 자,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하면은 검찰은 그걸 가지고 기소할 건지 말 건지만 정하면 돼요. 근데 보완 수사권이 있으면 어찌 된다? 경찰이 보낸 수사 자료 딱 가지고 어떻게 한다? 자, 이런 겁니다. 만약에 대장동 사건이에요. 지금 현재 검찰개혁법 상태로 가자면 대장동 사건은 누가 수사를 한다? 경찰에서 하게 됩니다. 뭐 경기 남부경찰청 이런 데서 하겠죠.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해. 검사가 보니까 여기가 아니야. 에이 씨발 수사 내가 하고 만다. 경찰한테 수사를 주느니 내가 하고 만다. 이게 보완 수사권이거든요. 그러면은 대장동 사건 검사가 또 수사할 수 있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보완 수사권이에요. 보완 수사권 주면 안 돼요. 근데 보완 수사권에 관해서는 법조인들 상당수가 검사한테 줘야 된다라고 지금 방방 뜨고 있어. 택도 안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진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전권 송치주의라는 겁니다. 전권 송치주의가 뭐냐면은 경찰에서 수사를 마쳤으면 기소를 하든 기소를 하지 않던 죄가 있든 없든 다 검찰청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전권 송치주의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게 되죠. 전권 송치주의는 없어져야 돼요. 물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경찰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그 사람들한테 수사 받아보니 알겠더라고. 실력이 많이 모자라. 정말 모자라. 국민들의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인권에 심각한 침해가 오는 그런 사건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 너무 엉터리로 대하더라고. 특히 이 중앙에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밑으로 가면 갈수록,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이 수사 인력들의 수준이 정말 떨어져. 이
떨어지는 수사를 어떻게든 간에 좀 보완하려면은 예, 전권 송치주의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뭐 법조인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전권 송치주의를 하게 되면 누가 힘이 세진다? 예, 검사들의 힘이 세져요. 이거는 쪼개봤자 우리가 힘들어서 검찰 개혁을 해봤자 소용없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법무부 소속으로 가든 행안부 소속으로 가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전권 송치주의 이거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보안 수사 요구권, 보안 수사권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인정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 있을 때의 장단점, 행안부 소속일 때 장단점을 따라 한번 짚어볼게요. 중수청이 법무부 소속이라고 하면은 현행 검찰 제도와 되게 비슷합니다. 검찰청을 두 개로 쪼갠다는 것 외에는 별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둘 다 법무부 산하이기 때문에 합치기도 되게 수월합니다. 그리고 둘 다 법무부 산하이기 때문에 쪼개 놓는다고 하더라도 얘네들 습성이 어디 가냐고. 예. 사실 자기들끼리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중수청과 공소청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놀 수도 있다 이거야. 법무부 소속일 경우에는 둘 다 한 뿌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중수청이 법무부에 그대로 남게 되면은 이건 말 그대로 검찰청입니다. 그냥 검찰청이 두 개로 쪼개지고 이름만 바뀐 거예요. 검찰 색깔이 그대로 가게 됩니다. 검사들도 대부분 그대로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굳이 이러려면 계획을 왜 했어? 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면 행안부 소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행 제도와는 상당히 달라지죠. 검찰의 일부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검찰인데 행안부 조직이 되면서 사실상 경찰이 돼버리면 기존에 있던 검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두겠지. 기존의 검찰 조직은 대부분 나 행안부 밑에서는 일 못해 하면서 나가버릴 겁니다. 공백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경찰이나 혹은 지금 현재 일반 변호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손쉽게 인적 청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여기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적 청산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적 청산을 하는 부분에서는 행안부 소속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 소속안, 법무부안이 상당히 논란을 빚게 되고 공격을 받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보안 수사권이나 전권 송치주의까지 겹치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져요. 그 두 개를 가지면 사실상 검찰 쪼개는 것도 아니야. 자, 검사가 수사권은 없지만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전권 송치주의다. 그러면은 공소청의 검사가 경찰을 좌지우지,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게 되고 지휘하는 대로 안 움직이면은 지가 직접 수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기존의 검찰 조직과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여기에 중수청까지 따로 있어봐. 그러면 검찰청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야. 기존 검찰청이 지위만 약간 격화됐다 뿐이지 그대로 남는 거고 오히려 비슷한 놈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대검 중수부 같은 게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별도의 청이 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검찰 조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소속안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한인섭 서울대 교수입니다. 한인섭 교수는 정성호 장관의 이 검찰 개혁안은 개혁안이 아니라 검찰 재강화론이다 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성호 장관의 이 검찰청 개혁안, 이른바 법무부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라고 주장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한인섭 교수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서 보안수사권 얘기를 했는데 보안수사권이 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안수사권은 자, 검사를 매우 즐겁게 한답니다. 통상사건은 그대로 기소권만 행사하고 가끔 보안수사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으면 직접 수사, 이른바 보안수사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행하게 된다. 자, 보안의 한계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라고 하지만 그야말로 검사 마음이다. 등 하나를 가지고도 무한 확대를 할 수 있는 게 검사인데, 뭐 보안수사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검사가 1차 수사는 안 하고 2차 수사는 한다. 인지수사 안 하지만 2차 수사는 한다. 요 차이만 있을 뿐 기존의 검찰 조직과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안수사권이 더 문제다라고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던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정성호 장관의 이 검찰 개혁안을 더욱더 우리가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는 기존 검찰 조직이 엄청 환영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검찰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검찰 개혁 자체를 시큰둥하게 보고 있지만 그나마 개혁을 피할 수 없고 검찰 조직의 분리를 피할 수 없다면 그나마 정성호안, 법무부 장관 정성호의 주장대로 가면은 자기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나마 이거라도 잡아야 한다. 그래서 다음 정권 때 가서 합치자, 뭐 이런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기존 검찰 조직들, 어쩌면은 기성의 검찰 여래들이 정성호 안을 보고 지금 열광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주장 자체가 정성호 장관의 개혁안을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성호를 더욱더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윤석열 구치소 CCTV를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윤석열이가 빤스 바람으로 어쨌다 하는 얘기. 자, 근데 윤석열은 자기가 빤스 바람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더워서 빤스만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빤스 바람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기가 억지 부리지 않았다라고. 그런데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이가 아주 어린애가 떼쓰듯이 발길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장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를 확인하면 되죠. 그 증거가 구치소 CCTV입니다. 근데 구치소 CCTV 국회 법사위에서 공개하라고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 어렵다. 구치소 CCTV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딱 자릅니다. 윤석열이가 아무리 감옥에 있지만 전직 대통령인데 그 빤스 입은 장면 어떻게 공개하겠냐, 뭐 이런 거죠. 아니, 전직 대통령인 거는 중요하고 그놈의 새끼가 내란을 일으킨 내란 역적이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면은 품위를 지켜야지. 어데 빤스만 입고 들어 누워가지고 때를 쓰고 그래. 그게 무슨 전직 대통령이야. 그건 그냥 양아치죠.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서 CCTV 공개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그래요. 정성호 장관도 검찰개혁의 핵심은 인적청산이라고 본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인적청산 아직 다 안 됐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은정 검사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여전히 적폐검찰이, 정치검찰이 현장에 남아있다 이거야. 상당수가 남아있대.
이들을 빨리 내쫓아야 한다. 자, 그래야지 인적 청산이 된다라고 보는데 정성호 장관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인식의 정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성호 장관은 진짜 핵심은 인적 청산이고 인적 청산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도는 조금 달라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수청을 어디에다 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조직의 성격이 틀려집니다. 법무부 안에 들어있으면 그거는 또 다른 검찰 조직이 되지만 행안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경찰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두게 되면 경찰의 힘이 너무 막강해지지 않느냐. 아니, 중수청이 경찰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중수청과 기존의 경찰청은 별개의 조직이에요. 별개의 조직이에요. 경찰이 커질 수가 없어요. 별개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거 뭐 경찰의 힘이 비대해진다 이렇게 표현하실 게 아닙니다. 각각 다른 조직이라고. 그런 걸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성호 장관의 이런 개혁안이 한편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도 있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개혁법 이 시안을 마련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더니 그대로 집행하자라고 대통령이 결재를 해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 결재가 나왔는데 지금 자기의 주장이 옳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 앞세우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성호 장관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 거죠. 인적 청산을 하겠다. 인적 청산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적 청산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인적 청산을 핑계로 조직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실제로 그게 지금 정성호의 개혁안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합하면 그래요.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밑에 둘 것이냐, 법무부 밑에 둘 것이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법무부 소속에 두게 되면 기존의 검찰 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그래서 기존의 검찰청을 녹슬게 만들고 있는 적폐 검사들이 그대로 잔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행안부 밑으로 가게 되면은 검사들 중 상당수가 행안부 밑으로 들어간 중수청에서는 근무하려고 안 할 겁니다. 얘네들은 법무부와 서초동을 떠나면은 마치 천국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 같은 뭐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게 되면 기존에 현재 근무하고 있던 검사들 상당수가 사표를 내고 나갈 거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인적 청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정성호 장관의 지금 개혁안이라는 게 좀 의심스럽다거나 또는 적폐 검찰들의 입맛에 맞는 개혁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성호 장관이 한번 물러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민들도요, 이게 왜 문제이며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개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금모래님께서 인적 청산은 정성호부터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요즘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자, 최강욱 의원을 거론하시면서 최강욱 의원이 중수청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도 계시네요.
동태너구리님께서는 최강욱이 법무부 장관 가기만 해도 사표 많이 쓰고 나갈 듯. 그렇죠? 자, 늘보호랑이님 오셨나요? 어쩌다가님, 까발로님 오셨습니다. 뭘 지켜봐요? 당장 사퇴!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생각 같아서는 당장 사퇴하라고 하고 싶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좌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자, 윤호병님께서 계좌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슈퍼챗 보내주신 분 제가 아까 소개를 드렸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민영동님, 김소나님, 최영태님, 베리님, 네, 후원회원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이제 1시가 다 돼가네요.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간지폭풍님께서 갈수록 힘이 빠지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니, 힘 빠지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계속 나와요. 우리가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지치면은 정말 그때는 개혁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지치지 말고요. 우리 지금부터 뚜벅뚜벅 다시 한번 걸어가 보죠. 이문정 검사가 쓴 책 이름이 있죠. 예, 끝까지 가보겠다고. 우리도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오밤중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밤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진
지나